혹시 추우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온도를 너무 높여놓으면 또 냄새가 나서. 아무튼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3, 4차 방정식인데 일단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좀 나눠서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3차 방정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 4차 방정식이 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x값을 구하는 과정이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일단 앞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 나왔던 거 2차 방정식을 예시로 들어보면 2차 방정식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를 구하기 위해서 x값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였어? 2차 방정식에서? 일단 첫 번째 그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했었지.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방정식은 인수분해부터 확인을 하신다. 그런데 그 인수분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3차 방정식도 그렇고요. 4차 방정식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3, 4차에 대한 인수분해는 뭐를 통해서 한다? 뭐를 통해서? 단순 인수분해가 아니라 조립제법을 활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겠다가 첫 번째 풀이 과정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풀었니? 첫 번째 인수분해로 됐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였다? 근각계수의 관계로 넘어갔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다 뭐 이렇게 했었잖아. 그런데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근각계수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뒤에 가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치만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근각계수의 관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야? 반대로 얘기하면 4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알겠죠? 4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나올 수 없어. 왜? 근각계수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근의 공식도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4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 근데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왜? 근각계수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없어.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인 거고 그런데 여기서 특히 이 인수분해 파트에서 뭔가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는 복잡한 애들이 또 나오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뭐가 나오는 거냐 3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으로 인수분해가 돼는 0 이렇게 됐어. 그럼 x는 뭐야? 1 또는 2 또는 3 하면 끝나는 거잖아. 맞죠? 3차니까 3개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야? x-1 곱하기 2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3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3차다 보니까 1차로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지만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나오는 거는 x는 1이다. 라는 게 있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건 뭐야? 그냥 얘 따로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0이구나. 그러니까 얘를 그냥 무슨 방정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제는 2차 방정식이라고 바꿔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3개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왜?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이런 방식은 어떻게 한다? 앞에 것 따로 뒤에 것 따로 나눠서 보면 뒤에 걸 그냥 2차 방정식의 형태로 풀어버리시면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4차 방정식인데 4차 방정식도 이것처럼 4개로 다 쪼개지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지. 근데 그런 경우가 많겠냐는 거야.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알겠죠? 왜? 그럼 그냥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느냐? 방금처럼 x-1에다가 여기에 3차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x-1, x-2에다가 2차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2차 곱하기 2차의 형태를 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실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많이 안 나와 어차피. 그 나오더라도 어떻게 풀면 돼? 그냥 3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 거랑 똑같아. 얘 따로 보고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따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1차, 2차 방정식으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요거
2차 곱하기 2차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때는 특이한 경우인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보기차식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많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 단원에서 중간고사 때 보기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다뤘었죠. 그치? 그래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이런 식으로 많이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또는 보기차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는 뒤에 문제 보면서 한 번 더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3, 4차 방정식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식인 거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 뭐다?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두 번째 근각계수의 관계다. 그런데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근각계수의 관계가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혹시나 안 될 때도 있다. 그렇지만 4차 방정식은 근각계수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무조건 될 거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문제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 사실 뭐 새로운 것보다는 전체적인 방정식에 대한 설명인 거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은 문제 보면서 어차피 설명해 줄 거니까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넘어가서 유형 1번부터 봅시다. 유형 1번에 쭉 넘어가셔서 1번 보시면 됩니다. 1번. 1번에 우리가 뭐 중간고사 때 사실 여러 번 얘기하긴 했지만 조립제법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보시면 얘에 대한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그럴 때 쟤를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였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라고 써놓고 얘를 조립제법으로 한번 인수분해를 해봐라. 근데 얘가 뭐로 될 거냐? 일단 첫 번째로 얘네들 다 더했을 때 몇이야? 다 더했을 때 0이지? 다 더했을 때 0이면 뭐로 된다? 다 더했을 때 0이면 무조건 1로 된다고요. 맞죠? 맞죠? 이런 거 했었어. 다 더했을 때 0이기 때문에 무조건 1로 됩니다. 그래서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는 1, 2에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1이니까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1이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 마지막으로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 그래서 알파는 1, 베타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감마는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사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순서는 상관없는 거니까 이렇게 써놓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형태가 뭐다? 지금처럼 1차1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나온다. 됐죠? 됐죠? 얘는 근데 너무 쉬운 애니까 나머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4차로 넘어갈 건데 5번 한번 보세요. 5번. 4차 방정식이 있고 허근이라고 돼 있어. 근데 여기서 4차 방정식의 허근에 대한 걸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고 갈 건데 잘 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차 방정식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왜? 2차 방정식에서 만들어졌던 성질 자체가 2차 방정식만의 성질이 아니야. 그냥 방정식의 성질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만약에 하나의 근이 허근인데 그게 알파라고 나와 있어. 지금처럼.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근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에 대한 켤레근이 되는 거였죠. 그치? 그러면서 내가 항상 얘기했었던 게 뭐냐? 허근은 항상 몇 개씩 존재한다? 항상 2개씩 쌍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4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4개겠죠, 총. 맞지? 그래서 4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를 한번 따져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 뭐일 수 있어? 실근만 4개일 수 있어. 실근만 4개일 수 있어. 일단 중근은 생략할게요. 중근은 생략하고 일단 실근만 4개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실근 2개와 허근 2개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전부 다 허근일 수 있지. 맞지?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허근이 3개 존재할 수 있니?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2개씩 쌍을 이룰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가 돼? 실근도 2개씩 쌍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무조건 짝수개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 실근인데 홀수개가 존재한대. 그럼 무슨 근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중근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허근이 전체가 4개인데 4차 방정식에서 전체가 4개인데 허근은 무조건 2개씩 짝수개로만 존재해. 그러려면 실근도 무조건 짝수개로만 존재해야 돼. 근데 실근이 예를 들어 3개래. 또는 실근이 2개래. 사실 실근이 1개래. 그럼 뭘 의미하는 거야? 아, 중근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그러면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풀 거냐? 일단은 인수분해부터 합니다. 문제는 바뀌지 않아요. 어떤 조건이 나오든 간에 일단 인수분해부터 하시는 거고 그럼 얘는 몇으로 인수분해 될지를 보면
몇으로 인수분해 될까, 이거? 2로 될까요, 2? 2로 될 것 같은데? 2 한번 써보면 1, 2에 3에 6에 1에 2에 3에 6 해서 0. 이렇게 되죠?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로 될까? 또 뭐로 돼? 소재는 마이너스 3으로 됩니다. 마이너스 3으로. 그래서 1, 마이너스 3, 0, 0, 1,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온 걸 써보면 어떻게 된다? x-2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이고 허그는 그럼 어디서 나올 것이다? 허그는 여기서 나오겠구나. 됐죠? 그래서 알파는 뭐가 된다? 알파는 i가 되겠죠? 제가 0이려면 뭐 마이너스 i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뭐다? 인수분해를 먼저 하겠다. 어떤 방정식이 나오든 간에 인수분해부터 하셔라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형 2번인데 유형 2번에 공통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인데 얘는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했어. 네, 저 인수분해 파트에서 너무 많이 했던 유형이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냥 뭐 숙제로 풀어보세요. 내가 넘어간다 그래서 너네가 넘어가라는 소리가 아니야. 알지? 뭐지 풀어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0번 볼게요. 10번. 10번은 보기차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10번은 보기차식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전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냐면 우리가 인수분해 파트에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둘로 나눠서 봤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둘로 나눠서 봤는데 어떻게 봤었느냐. 보기차식은 두 가지 인수분해 방식이 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봐라. 왜? 보기차식이라는 건 어차피 짝수항만 존재하는 거니까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풀 수가 있다 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어? 완전제곱식을 활용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를 바꿔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저기서 x제곱을 t로 바꿨을 때 t로 치환했을 때 t제곱에 마이너스 10t에 플러스 9는 0인 거니까 1, 9에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t-1 곱하기 t-9로 인수분해 되지? 그치? 인수분해 되는 건 인수분해 되는 거대로 그냥 풀면 된다고. 그치만 12번처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자? 그럴 때는 치환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쟤는 k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맞죠? k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치환하는 게 아니라 x 4제곱 4차 항과 플러스 9 상수항을 가지고 무슨 식을 만들어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고 x 4제곱과 플러스 9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이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 6x 제곱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6x 제곱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거 보자.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4k 제곱 x 제곱 플러스 6x 제곱 이렇게 있어.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6x 제곱을 갖다 썼어. 그럼 뒤에 뭐가 남는 거야? 뒤에 마이너스 4k 제곱 x 제곱 남는 거죠? 그럼 얘가 뭐네? 마이너스의 2kx의 제곱의 형태네? 빼기 제곱의 형태네? 그러니까 되겠네, 인수분해가. 그러니까 밑에 건 굳이 풀 필요 없이 뭐로? 위에 걸로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kx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합차 공식 쓰면 x제곱에 플러스 2kx의 플러스 3 곱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2kx의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읽은 게 아니야. 일단 여기까지 보자마자 일단 얘부터 쓰는 거야. 알겠죠? 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많이 얘기할 거고 지금까지도 많이 얘기했었던 게 뭐야? 문제에서 하던 건 하라 그랬어. 보기차식이 나왔을 때 일단 얘 아니면 얘로 인수분해를 하던 거야. 알겠죠? 그 다음을 보시면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래. 실근이 몇 개라고? 2개라고. 그럼 우리 원래 얘는 4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은 몇 개여야 돼? 총? 4개여야 돼. 근데 그 중에 2개만 실근이래. 그럼 나머지 2개는 일단 뭐인 걸 생각할 수 있어? 나머지 2개가 허근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 했잖아. 맞죠? 그럼 만약에 얘가 실근이야. 그럼 얘는 무슨 근이어야 돼?
허근이어야 돼. 반대로 얘가 실근이면 얘는 무슨 근이어야 돼? 허근이어야 돼. 그러면 얘도 2차고 얘도 2차니까 실근, 허근 따질 때 우린 무슨 식을 써? 판별식을 갖다 쓰겠죠.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문제를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그러면 얘 봐봐. 얘가 만약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대. 그럼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얘가 실근이면 얘가 허근이어야 된다고. 근데 해보자고. 그럼 얘 판별식 쓰면 뭐가 나와? 짝수 판별식 쓰면 K제곱 마이너스 3이 나와. 맞아? 근데 얘 판별식 써봐. 뭐 나와? K제곱 마이너스 3이 나와. 그러면 얘가 0보다 큰데 얘가 0보다 작을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럼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야. 분명히 4개 중에 2개가 실근이면 2개가 허근인데 양쪽을 보니까 둘 다 판별식이 같네. 그러면 4개 중에 실근이 2개려면 이제 뭐밖에 없어? 둘 다 중근이면 되죠. 그럼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나오겠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3은 0이구나. 그러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겠구나. 그러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3이겠구나.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해됐어?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는 어떤 관점에서 본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관점에서 4차 방정식을 본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봐봐. 지금부터는 얘를 그냥 4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또는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한번 볼 거야. 그럼 분명히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확인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푸느냐? 잘 봐. 어떻게 되는지. 보기차식이 나왔을 때 봐봐.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에 마이너스에 4k제곱 마이너스 6의 x제곱 플러스 9는 x제곱 t겠죠? t에 플러스 9는 0이다라는 식으로 바꿨어.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얘 말고 어떻게 풀겠다라는 거냐면 잘 봐. 만약에 x제곱이 1이야. 그럼 x는 뭐야? 뿔마 1이죠. 그치? 그러니까 t가 하나 정해져. 그럼 x는 몇 개 만들어져? 자연스럽게 2개가 만들어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맞나요? 그 값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x제곱이 0이야. 그럼 몇 개 만들어져? 1개 만들어지겠죠. 맞지? 근데 만약에 x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는 2개 만들어져. 그렇지만 그 2개의 근이 무슨 근이 돼? 허근이 되겠죠. 제곱했을 때 음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x제곱을 지금처럼 t로 치환을 했을 때 x의 종류를 t의 부호로 판별할 수가 있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그럼 이건 언제만 쓰는 거야? 보기차식인데 근에 대한 조건이 나왔을 때만 쓰는 거야. 알지? 다시 보기차식은 그냥 인수분해해서 풀면 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됐어, 이 문제는. 그래서 인수분해 돼서 풀었어. 근데 내가 이 설명을 왜 하겠어? 여태까지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 중에 보기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설명하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보기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x값을 직접 구하는 건 불가능해. 그치만 x값에 대한 종류는 찾을 수 있다고. 조건은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시 봐봐. x제곱을 t로 치환해. 그런데 t가 양수야. t가 양수야. 그러면 x는 무슨 근이 나와? 실근이 몇 개 나와? 2개 나와. 실근이 2개라고 해. t가 양수면. 근데 두 번째, t가 0이야. 그럼 x는 뭐라고? 그냥 0, 1개 나온다고요. 마지막, t가 음수야. 그럼 x는 뭐가 나온다? x는 허근 2개가 나온다. 이해가?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어. 그런데 얘를 풀었더니 x가 몇 개래? 실근이 2개래. 그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야? x가 2개라는 거, 실근이 2개라는 거 처음 했던 것처럼 실근 2개, 허근 2개겠구나. 그치? 그러면 t가 몇 개인 거야? 얘들아, 실근 2개, 허근 2개야? 그럼 t가 몇 개인 거야? 양수에서 하나,
음수에서 하나란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가? 다시 얘를 풀었어. 근데 t가 뭔진 모르겠어. 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데 t를 내가 알파 또는 베타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실근 두 개와 허근 두 개이려면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둘을 곱했을 때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그런데 둘을 곱했을 때 지금 몇이야? 9야.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그럼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아, 그러니까 실근 두 개, 허근 두 개일 수 없어. 가 보이는 거야. 아까 했던 것처럼 막 복잡하게 인수분해를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바꿔놓고 얘를 알고 있으면. 그 다음을 생각해야지. 그럼 뭘까? 실근 두 개, 허근 두 개가 아니래. 그럼 뭐야? 얘만 있겠네. t가 양수일 때 한 개만 있는 거야. 뭔 소리야? 아, 얘 중근이네. t가 알파 또는 베타가 아니라 t가 알파만 있는 거야. 근데 2차인데 알파만 있을 수는 없잖아. 뭔 소리야? 아, 알파로 중근이네. 그리고 그 알파가 양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가 알파인데 얘가 양수고 얘가 중근이구나. 그 뭐겠구나. 여기서 판별시티가 0이겠구나. 그 얘의 판별시티는 0이다 쓰시면 바로 나옵니다. 답이. 끝나. 똑같이 나와. 좀 어려울 수는 있어. 좀 어려울 수는 있어. 그걸 좀 어렵게 설명한 것도 맞아. 왜냐면 얘는 이제 모의고사, 예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킬러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다.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 풀었던 것처럼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보기 차식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됩니다.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치만 문제에서 뭘 물어보면 근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으면 또는 근의 조건을 주고 있으면 치환을 해서 지금처럼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t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x가 정해지기 때문에. 됐죠? 그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얘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니까 한 가지 더 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너무 막 이해 안 된다고 안 해버리고 이러지 말고 최대한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럼 넘어가서 유형 4번. 근이 주어진 경우야. 우리 근이 주어지면 뭐 하면 돼? 여태까지 항상 똑같았어. 2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근이 주어졌다. 아, 그러면 근을 대입하겠다. 맨날 똑같이 했었죠? 그치? 그래서 유형 4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을 대입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냥 나머지도 쭉쭉쭉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런 식으로 풀면 되고. 유형 5번에 근의 조건이 주어졌다. 그럼 방금 했던 거네. 방금 했던 거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4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조건 얘기했었고, 그럼 3차 보자. 3차는 첫 번째, 뭐일 수 있어? 실근이 3개일 수 있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뭐일 수 있어? 실근 하나에 허근이 2개일 수 있는 거죠. 중근 제외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얘가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존재한다. 그러면 일단 얘를 뭘 해보겠다? 인수분해 해보겠다. 안 변한다고. 안 변해. 아, 저기에 미지수가 있는데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해봐. 안 되면 그 다음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해봐. 1, 5, A, 6 써놓고 뭐 하면 돼? 얘를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볼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에 A 플러스 6,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거 뭐 잘못 풀었지? 그치. 여기 잘못 썼죠? 여기가 그냥 A 플러스 6이죠? 하나 더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0.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다? 얘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A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여기서 이미 실근 하나 나오는 거네. 그럼 여기서 무슨 근이 나오겠네? 여기선 허근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뭐겠네? 판별시티가 0보다 작겠네. 2차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럼 18번 봐봐. 18번. 분명히 실근이 3개 아니면 1개야. 왜? 허근은 무조건 2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래. 그러니까 뭐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다? 중근이구나 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거라고요. 알겠죠? 실근이 3개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겹친다는 소리구나. 그러면 일단은 인수분해부터 한번 해보시면 1A에 2A-2에 A-1 적어놓고 얘는 몇으로 인수분해 될까? 얘는 몇으로? 마이너스 1로 돼요.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로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더하면 2A-1이지. 또 이렇게 더하면 2A-1이죠. 한 칸씩 점프해서 더했을 때 둘이 같이? 그럼 마이너스 1로 된다 그랬어. 알겠죠? 다 더했을 때 0이면 1로 되는 거고 한 칸씩 점프해서 더했을 때 둘이 같으면 마이너스 1로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에 A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 해서 0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러면 된 걸 한번 적어보면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에 A-1에 X 플러스 A-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하나 있을 거고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을 베타와 감마라고 한번 해볼게. 그런데 얘네들이 이 3개 중에 몇 개는 2개는 겹친다. 그럼 그 2개가 뭐일 수 있어? 이렇게 겹칠 수 있는 거죠. 맞지? 즉, 첫 번째 경우 뭐가 나온다?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다.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겠어?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2개가 같을 때죠. 그래서 베타와 감마가 같을 때가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마이너스 1과 감마가 같을 때는 왜 안 하나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왜? 둘이 자리 바꾼 거니까. 그렇죠?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얘는 마지막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땐 얘가 근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근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치죠. 1 남는데?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0이 돼야 되는데 1이 남으니까 안 되는 거야. 얘는 없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베타와 감마 같아. 이 둘이 같아. 마이너스 1 때는 안 되는 거고, 이 둘이 같아. 그 말은 뭐야? 판별시티가 0이다라는 거죠. 중근인 거니까. 뒤에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인 거니까 판별시티가 0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 없어? 괜찮아? 승현이 괜찮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6번에 나오는 게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라는 애가 나와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얘는 언제 쓴다? 근각계수의 관계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쓰겠다. 그래서 밑에 문제 보시면 19번 보시면 x세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라는 애가 있다. 얘는 사실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서 인수분해로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근각계수의 관계로 풀어라 라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얘네들 다 전개해서 인수분해해서 풀어볼 수가 있겠죠? 근각계수의 관계 통해서.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가 2차에서도 많이 봤었던 형태의 문제니까. 그리고 뭐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는 그냥 계산만 좀 긴 거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위로 어디까지 봤어? 이거 보고 있어? 응. 그게 어디 선생님? 막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데, 어. 그렇다고 해서 이해력이 좋지도 않아요. 그것도 내보내야 되는 거라고.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네. 일단 그냥 같이 해볼게요. 나 모든 과정을 배울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 그냥 어머님이랑 다시 한번 통화를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죠? 하면 뭐, 근데 애랑 우선 얘기를 해보는 거고. 우리는 다음 수업 보는 거갈 텐데,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신 대비는 정수 할 건데. 네.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내가 우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머니도 했을 때 그러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하셨다면요. 네네. 오늘 가기 전에 애랑 한번 얘기해보고. 아이한테 정확하게 우리 커리큘럼을 얘기해주고, 네. 그걸 받아들이고, 우선 됐습니다. 아이한테 그 고등학교 나가는 게 만약에 어려운 거, 부담이 된다, 어렵다. 네. 그러면 어머니랑 의논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풀어봤어?
다 이제 비슷한 게 푼 것 같아요. 비슷하게 푼 것 같고. 그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이제 어떻게 풀면 돼? 여기서 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0인 거고 b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니까 5인 거고, 알파 베타 감마는 6이다.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6이다. 그래 놓고 얘를 다 전개를 해보시면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뭐 쭉 나오지. 그치? 아마 이렇게 이렇게 8에 마이너스 4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플러스에 2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 마이너스에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쭉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인데, 한 가지 얘기를 할 게 뭐냐면, 이렇게 푸는 거 맞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다른 풀이를 한번 보여줄게. 왜냐면 우리가 1학기 때, 1학기가 아니 중간고사 때 뭐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잘 봐. x 세제곱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애가 있어. 얘를 근을 구해봤더니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더래.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죠. 맞지?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그러면 얘가 얘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뜻은 좌변과 우변은 어떤 식이다? 같은 식이다.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기 때문에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보고 얘를 봐봐. 얘를 보고 얘를 보면 x에다가 몇을 집어넣은 식이야? 2를 집어넣은 식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것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겠죠. 항등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10 마이너스 6 해서 답이 12가 바로 나온다. 그러니까 저 형태를 잘 기억하라고. 뭔 소린지 이해가? 한 번 더 보자. 그럼 20번에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똑같이 써보는 거야. 봐봐. 일단 이렇게 한번 봐볼게.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해서 계산해서 풀어도 돼. 상관없어. 꼭 이렇게 풀어라 라는 건 아니야. 근데 너네가 봤을 때 어때? 훨씬 편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라는 거야. 그럼 봐봐.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를 인수분해했더니 최고 차항의 수 몇이야 지금? 2잖아. 그러니까 여기 2 적겠지. 최고 차항의 수는 따로. 맞죠? 그래 놓고 뭐라고 적을 수 있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고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얘와 쟤를 봤을 땐 조금 애매한 면이 있지. 왜? 얘는 알파, 베타, 감마 앞에 다 마이너스가 있는데 쟤는 알파, 베타 앞에, 알파, 베타, 감마 앞에 전부 다 플러스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되잖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되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또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 그럼 이렇게 되겠네? 또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몇 번 곱한 거야? 3번 곱한 거지. 그럼 왼쪽에 몇 번 곱해주면 돼? 한 번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겠네? 그래 놓고 여기 식에다가 뭐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끝이야. 당연히 이제 2는 양변 나눠줘야지. 2는 왼쪽으로 보내줘야죠. 얘 뒤에 것만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 넣어보시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야 플러스 1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시면 2에 플러스 3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8에 5니까 마이너스 3. 2 넘어가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답이다. 괜찮니?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한 풀이에요. 알겠죠? 보다 우리가 앞에서 1학기 때 1단원에서 배웠던 항등식과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풀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1번은 뭐 그냥 푸시면 돼요. 21번은 통분해서 풀면 근각에서의 관계로
풀 때 어렵지 않게 풀리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고. 22번! 얘도 봐봐. 우리 인수분해 안 된다.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저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네. 그럼 뭐 할 수 있어? 감마 반대로 넘기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마이너스 감마네. 그 다음 것도 1 마이너스 알파일 거고 그 다음 건 1 마이너스 베타겠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식을 변형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1 마이너스 감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답은 뭐야? 1이면 답인 거죠. 저 위에 식에다 1이면 답이에요. 그래서 이해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23번 요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도 봤었던 거죠. 굳이 얘는 3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어도 우리가 다 봤던 거니까 요거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야? fx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와 1을 넣었을 때와 3을 넣었을 때 몇이다? 2이다. 이렇게 쓰는 거였죠? 맞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그냥 0 집어넣으시면 답이에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유형 7번 봅시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래. 그럼 우리 앞에서 2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허근은 켤레로 존재한다. 또는 허근이 아니어도 무리근은 켤레로 존재하는 거였죠. 루트가 있으면. 맞지? 그럼 걔네들은 쌍으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한번 봐봐. 24번에 이런 식이 있고 한 근이 1 플러스 i래.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i라는 거고 근데 얘는 몇 차 방정식이니까 3차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볼 수 있다. 나머지 한 근을 그냥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지? 근이 총 3개여야 되는데 2개가 한 쌍인 거니까 그럼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봤듯이 켤레근이 나왔기 때문에 근각계수의 관계로 풀 수가 있어요. 켤레근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보면 첫 번째로 세근의 합 1 플러스 i 더하기 1 마이너스 i 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두 번째, 2개씩 곱하는 거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더하기 1 플러스 i 곱하기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i 곱하기 알파 플러스는 a분의 c, b. 그 다음 마지막으로 3개 다 곱한 거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곱하기 알파는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c,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3개를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봐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켤레근은 무조건 쌍으로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치? 얘와 얘는 한 쌍이잖아. 그 말은 저 3차 방정식 즉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 두 개는 한 쌍이라고, 한 쌍. 한 쌍이라는 건 몇 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만들어지는 애라고.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다? x-알파에, 알파가 하나의 근이니까 x-알파에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가 근인 2차 방정식을 써보면 x제곱에 두 개의 합은 2니까 마이너스 2x에 두 근의 곱도 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여기서 나오는 근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서 나오는 근이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인 거예요. 이해돼? 괜찮니? 그럼 뭐 하면 돼? 얘를 전개하면 되겠구나. 왜?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얘를 전개하셔도 됩니다. 전개할 때 무작정 다 전개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특정 항들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렇게 곱하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2알파네. 그게 a네. 이런 식으로. 또 뭐 2차 항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네. 그게 a네. 뭐 이런 식으로. 특정 항들만 뽑아서 그 다음에 x는
이렇게 곱하면 2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알파x네. 그게 b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세 개 보시면 되죠. 식의 형태가 훨씬 간단해져요. 이렇게 풀면.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그냥 무작정 근각에서의 관계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허근 또는 무리근은 쌍으로, 즉 하나의 2차 방정식에서 만들어지는 애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볼 수도 있다. 아는 거. 일단은 정석적인 풀이는 얘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집에서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미지수가 많아지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아, 그러면 26번 한번 풀어볼래? 26번 같은 경우에는 4차 방정식이니까 위에 걸로 못 풀어. 근각유수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밑에 거로만 풀어야 돼. 한번 풀어보세요. 26번. 잘 풀고 있어? 질문 좀 했어? 준단어 마무리 풀라니까? 그러니까 숙제인데 숙제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떡할 거야. 뭐 사실 앞에서부터 풀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일단은 응. 응. 그래도 그냥 뭐 다음 시간에 와서 학원 와서 해도 되고 어차피 클리닉 시간 계속 있으니까 그런 건데 오늘 해보니까 어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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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5월 달에는 선행을 하거든? 그 다음에 6월 달에 한 3주 정도만 시험 대비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 수도 있어. 근데 뭐, 버티면 하는 거고, 못 버티면 못 하는 거고. 결국, 너에 달렸거든? 너 생각은 어때? 근데 사실, 지금 못 버티면, 결국 선행을 못 하잖아. 그럼 그냥 계속,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하는 거긴 해. 그럼 몸은 편하겠지, 당연히. 공부량이 있으니까. 근데 또, 막, 이도저도 아니게, 둘 다 막, 제대로 안 되고, 이럴 거면, 그냥, 선행만 하는 게 맞고, 좀 욕심을 내보는 거면, 선행까지 하는 게 맞고. 네, 그거 안 되고, 월수금이랑, 응, 그 중에서 월요일에 막 4시에, 응, 지금 하는 거는 그냥, 지금 진행하는 거 하는데, 응. 수요일에는 모르고, 금요일에 하는 거, 요일별로 다르긴 안 되지. 일단은 5월, 6월 이렇게. 주 뭔가마다 하는 거 아니고, 안 되지. 왜냐면 너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학원 시스템 자체가 5월엔 선행하고 6월에는 시험 대비하고 이런 거니까. 시험 대비 때는 뭐 너가 원하는 대로 중상권만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선행할 때 그렇게 되면 선행도 안 되고 중상권도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결국.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일단 해보고 너가 느끼기에 선행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현행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얘기를 해. 아니면 뭐 만약에 하는데 어떻게든 억지로 따라가 보는데 몸이 못 버텨주면 사실 못하는 거고. 근데 내 생각은 너가 그렇게 사실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지금부터 안 하면
고등학교 때는 격차가 더 벌어질 거야,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지금 배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걸 배우는데 쉽지 않겠지. 그치? 이 기회에 차라리 좀 무리해서라도 하고 최대한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너한테 더 하라고 안 한단 말이야. 시키는 것만 일단은. 알겠지? 응. 뭐해? 더 해. 아직 시간 안 끝났어. 뭐 지금 갑자기 짐을 왜 싸? 8시 반까지인데. 더 해, 얼른. 모르는 거 질문하고. 풀어보셨나요? 몇 시야? 민채는 왜 안 왔대? 아, 난 같은 학교라 친할 줄 알았네. 풀어보셨나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얘가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2i이고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 가지고 식 하나 만드시고요. 요 두 개 가지고 식 하나 만드세요. 2차, 2차 따로따로. 알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면 두근의 합이 4니까 뭐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곱은 4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x제곱에 합은 0이니까 0이고 여기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 곱하기 얘가 얘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하시면 ABC도 나오겠죠. 됐니? 그래서 두 개 각자 쌍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둘씩 따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형 8번에 x세제곱은 1에 허근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너네 이제 중간고사 봤잖아. 그렇지? 이제 중간고사 받고 이제 곧 있으면 학교에서 등수랑 등급이 나올 거예요. 이제 몇 등급인지 아니면 몇 등인지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렇게 나오면 등수든 뭐 등급이든 아니면 몇 점까지 1등급이고 몇 점까지 2등급이다 그런 이제 등급 컷이 나오든 이런 거 나오면 다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 알겠지? 나중에 또 물어보고 물어봐서 대답하지 말고. 너네 그리고 연락도 잘 안 되잖아. 카톡 보내면. 답장도 잘 안 하고. 어? 지금 심지어는 지금 저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반 이제 여기 반 말고 다른 반 애들인데 저번 주 토요일 날 안 온 애한테 내가 왜 안 왔니 이렇게 카톡 보냈는데 아직도 답장을 받지 못했어. 너네 연락 잘 안 되잖아. 카톡으로 물어보면. 일부러 쉽잖아. 어떻게 3일 동안 단 한 번도 카톡을 안 들어갔겠어. 그냥 보고 답장 안 하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뭐 너네한테 집착을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뭐 너네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아니고 뭐 집착 왜 카톡 답장 안 하니 막 카톡 계속 보내고 카톡 답장 없으니까 막 전화하고 좀 그것도 아니잖아. 내가 너네한테 뭐 그렇게까지 연락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오면 알아서들 좀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수행 관련해서도 학교 수행평가에서도 뭐 너무 쉬워서 혼자 할 수 있는 거면 상관없어. 근데 이제 내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는 게 있으면 얘기하시면 도와줄 테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고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좀 연락 좀 하세요. 이런 거 나오면 알겠지? 중간고사 보니까 어때? 중간고사 후기가? 중학교 때랑은 느낌이 확연히 다르지? 그리고 맘대로 되는 게 없죠? 맘대로 되는 게 사실 잘 없어요. 뭐 이번에 학교마다 어렵게 나온 학교도 있고 뭐 쉽게 나온 학교도 있고 다 다양한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학교 시험이 어려워진 건 맞아. 뭐 당연히 쉬워진 학교도 있어. 쉬운 학교 이제 몇 개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좀 어려워졌어요. 1학년이 이번 중간고사가 어려운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너네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데 그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1등과 꼴등은 1등급과 5등급은 나눠지는 거니까 앞으로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공부를 하고 할 때 뭔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혼자 생각한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네가, 내가 맨날 고3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건데, 너네가 막 고민이 있어. 고민이 있어. 그러면 막 이런저런 거 검색해 볼 거 아니야. 그럼 대부분 어디다 검색해? 유튜브에다 검색할 거 아니야. 유튜브에다가 이런 상황이에요, 저런 상황이에요. 유튜브에다 검색할 거 아니야. 그러면 유튜브는 어때? 자극적인 사례들만 얘기해 주잖아. 너희한테 딱 맞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다 다르잖아. 그런 거니까 혼자 고민하고 그거를 유튜브 찾아보고 뭐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요즘 뭐 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그게 너네한테 딱 맞는 답이 나올 리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그런 이제 학업적으로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되면 그런 걸 하지 말라가 아니야. 그거를 하고 나서 그걸 정보를 찾아보고 그걸 맹신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길이 이상한 길로 빠진다고. 알겠지?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미리 얘기해. 이번에도 사실 뭐 그만둔 애 얘기긴 한데 분명히 시험을 잘 봤어. 시험을 분명히 잘 봤어. 그래서 잘 봤다 잘했다 이제 칭찬도 해주고 다 이렇게 했어. 근데 갑자기 시험 끝나니까 그만두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연락을 해봤지. 연락했더니 공부를 혼자 해보고 싶대.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그 고민을 당연히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거기서부터 내가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뭐 하도 이제 많은 학생들을 보니까 보통의 경우에 이제 뭐 시험을 잘 봤는데 혼자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거야. 아, 이제는 학원 도움 없이 혼자 해도 난 그 정도 이제 경지에 들어섰다. 난 혼자 해도 된다. 그냥 이런 자만심이 대부분이야. 그게 사실 자만이에요. 시키니까 한 거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맞죠? 아무튼 그런 건데 뭐 아무튼 이제 그 학생이 어떤진 모르겠어. 내가 뭐 일부러 그냥 더 디테일하게 안 물어봤어요. 뭐 그만둔다는 애한테 붙잡고 왜 그만두니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제 혼자 하려나 보다 하고 이제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 뭔가 집에서 혼자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정도면 굳이 학원 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그 외에 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 내가 좀 공부하고 있는 공부 방식이 틀렸나? 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 뭐 하여튼 뭐든 간에 고민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을 좀 얘기를 하세요. 너네 공부 고민 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해? 할 사람 없잖아. 엄마한테 얘기해봐. 뭐 만들어? 잔소리만 듣잖아. 엄마 나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이 얘기밖에 안 듣잖아. 또 그 고민할 시간에 책상에 앉아 이런 이런 소리 듣잖아. 이제 뭐 부모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나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갑자기 막연하게 아 그냥 혼자 해볼까 뭐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 근데 그 부모님한테 얘기해. 그 막 부모님 중에서는 엄청 심각해지시는 분들도 있잖아 막. 가끔 그 진짜 아무 별일 아닌데 나한테 막 심각하게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셔 실제로. 애가 이렇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냥 하다가 현타가 온 거야.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되는 게 없어. 현타가 온 거야 그냥 애가. 이제 멘탈이 나간 거야 쉽게 말하면 시험 대비 하다가.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 고민이 될 때 뭐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하는 거 좋아. 그리고 아니 근데 하여튼 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건 별로야. 친구들한테 똑같은 처지끼리 얘기해봤자 되는 것도 없어. 뭐 머릿속에 든 거 비슷한데 뭐 서로 고민해봤자 뭐해. 아무튼 뭐 그런 건데 공부 고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뭐든 간에 진로 고민이든 뭐 학업에 대한 거든 뭐 심지어는 나한테 이제 뭐 되게 특수한 경우긴 한데 연애 상담을 하는 애도 있었어. 여자인데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어떤 남자애가 뭐 이런저런 우리는 이제 나는 그 남자애가 진짜 그냥 친구로 느껴지는데 뭐 남자애가 고백을 했다. 근데 또 그 고백을 안 받아주면 뭐 그 남자애랑 관계가 멀어질 것 같고 막 그 얽힌 관계들이 너무 많고 막 이런 주저주저 막 그런 얘기 하는 애도 있었어. 흔치는 않은데 할 수 있었어. 그렇다고 해서 아 어쩌라고 하고 보내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그 앞에서 듣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거든 간에 좀 미리미리 얘기하세요. 혼자 고민하면 어, 결론이 이상하게 나요. 알겠죠?
혼자 고민하기 시작하면 결론이 이상하게 나니까 자꾸 주변에 알리세요. 부모님한테 사실 얘기해도 되고, 친구한테 얘기해도 되고, 나한테 얘기해도 되고, 뭐든 간에. 근데 이제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마 가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줄 거야, 아마. 나는 별로 뭐 학생의 기분을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요. 뭐, 기분 나쁘면 어쩔 거야, 지가 안 했는데. 약간 이런 주의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너네한테 막 화를 내고 욕하고 이러지 않잖아. 내가 너네한테 욕한 거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 안 하잖아. 그런 얘기, 그건 하면 안 되잖아. 그건 이제 인격적으로 뭐라 하고 그런 건 절대 안 하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판단해주고 이러는 거는 이제 그래도 그나마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게 필요하면 언제든 요청을 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혼자 공부해보겠다?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너네가 학생인 거야. 안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공부할 거야. 나 인강 들으면 돼. 정해진 시간에 항상 앉아서 항상 공부할 수 있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치? 항상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수업을 들을 거야. 그럼 그거는 그냥 학원 공부를 집 가서 하는 거잖아. 그렇게 혼자 스스로의 의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면 결국 너무 많이 봤어, 내가 그런 케이스들. 그런 거니까. 뭐든 간에 학업 고민이 있을 때 연락을 하시면, 아니면 뭐 학원에서 얘기를 하시면 상담을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무튼, 봅시다. 이제 첫 시험을 보고 나서 아마 너네가 생각이 많아질 거라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또 보시면, 이 8번에 x세제곱은 1의 허근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x세제곱은 1이라는 애과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애 두 가지가 나와.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나왔던 시험 문제에서 대부분의 경우가 이 두 개에서 걸리지만 x세제곱이 1일 때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안에서 존재하지만 이게 아닐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세제곱이 1이라는 건 1의 세제곱일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 또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일 때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뭐일 때도 있겠어, 당연히. 2의 세제곱일 때도 있어. x세제곱은 8이다 라고 해서 문제가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x세제곱이 뭐든 간에 무언가의 세제곱의 형태일 때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두 개고 그때를 우리는 근을 허근 오메가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것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 식이 어떤 숫자든 간에 세제곱의 형태는 다 똑같이 풉니다. 그럼 어떻게 푸냐? 첫 번째 인수분해를 먼저 해요. 그러면 x세제곱은 1을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x세제곱은 1이야. 그럼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돼.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가 돼. 그러면 허근은 어디서 나와? 허근은 여기서 나와, 여기서 나와? 여기서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허근은 어디에 근이겠다? 여기에 근이겠다. 근데 오메가라는 근은 어디에 근이기도 해? 여기에 근이기도 하죠? 맞지? 그러니까 집어넣어보는 거야. 첫 번째 어떤 식이 나오냐? 그래서 1번 공식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왜? x세제곱이 1인데 그거의 근이 오메가래. 집어넣은 거야. 두 번째 여기다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첫 번째 공식. 근데 만약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맞지? 또 여기가 어떻게 바뀌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만약에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면 오메가 세제곱은 뭐일 거고? 마이너스 1일 거고. 마이너스 1이니까.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겠네. 그러니까 뭐냐에 따라서 식의 형태가 바뀌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게 나오는 원리는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숫자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당황하지 말란 소리예요. 일단 1과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적혀있는 애들은 외워야지. 근데 이게 바뀌어도 당황하지 마라 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인수분해 했다? 인수분해 했어? 인수분해 했더니 뒤에가 몇 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근데 오메가는 무슨 근이야? 허근이야. 허근은 항상 어떤 형태로 존재해?
켤레근의 형태로 존재해. 켤레근이 나왔으니까 뭐로 가는 거야? 켤레근이 나왔기 때문에 뭐로 넘어간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간다. 켤레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근데 만약에 위에서 했던 것처럼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밑에 거 보면 돼, 밑에 거. 그럼 어떻게 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a분의 b 1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뭐라고 쓰면 된다? 1이라고 쓰면 되겠구나. 결국 값만 바뀌는 거예요. 개수가 바뀌니까. 이해돼? 그리고 3번 공식은 모르셔도 됩니다. 3번 공식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돼. 그래서 뭐다? 첫 번째 원리는 뭐다? 인수분해 해놓고 대입하겠다. 라는 원리인 거고, 두 번째 원리는 뭐다? 항상 허근은 켤레근의 형태이기 때문에 켤레근을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럼 일단 오늘은 28번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27번. 이런 애가 있다. x세제곱은 1의 허근 오메가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흰색으로 적힌 이 공식 보면 되겠네. 맞죠? 근데 저기에 오메가 바 있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공식이야? 무조건 얘로 다 풀린다는 소리야. 오메가 바가 없으니까. 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우리 i라는 애 있었잖아. i라는 애. 그럼 i는 몇 개씩 순환하는 애야? 계속 제곱할 때 4개씩 순환하는 애지. 왜 4개씩 돌아?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왜 4개씩 돌아? i의 4제곱이 몇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4개씩 도는 거야. 근데 오메가는 세제곱이 몇이야? 1이잖아. 그 오메가는 몇 개씩 돌아? 3개씩 도는 거야. 그래서 쟤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근데 얘가 몇이다? 1이라고? 그럼 오메가 4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다시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3개씩 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몇 개 있을 거고 지금 오메가 10제곱까지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3개씩 있을 거고. 마지막에 뭐가 남겠구나? 오메가가 하나 남겠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뭐만 알면 돼? 얘가 뭔지만 알면 되네. 맞죠? 근데 얘는 뭐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라는 애예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그게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게 몇이네? 0이네.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1이다. 더하면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네, 마지막 한 문제 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생각하는 거야. 아, 오메가 바가 있으니까 뭘 활용하겠구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밑에 거, 다시 위에 거 활용하겠구나. 알겠지?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어. 보자마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 거냐? 일단은 통분부터 하겠죠. 일단 통분부터 하겠지. 분수니까.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바의 5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5제곱 이렇게 볼 수 있지. 아, 그러면 5제곱 더하기 5제곱이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변형 활용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야. 오메가는 몇 개씩 돈다고? 3개씩 돈다고. 그 오메가 바도 똑같은 성질을 가져.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없어. 왜? 세제곱은 1일 거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똑같은 성질을 가지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분의 얘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어차피 근과 계수의 관계 활용할 거니까 곱셈 공식 변형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집어넣으면 1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